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반도체 시장의 룰이 완전히 통째로 뒤집히고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이랑 기술업계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평가 방식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그냥 가벼운 트렌드 분석이 아닙니다. 산업의 판도 자체가 바뀌면서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 그러니까 이른바 멀티플이 새롭게 쓰이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목표주가 100만 원. 네, 화면에 있는 숫자 0 개수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진짜 100만 원이에요.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 엄청난 숫자를 보고 아마 다들 아니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수치야? 하고 황당해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제 눈을 좀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분석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천문학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얼마나 촘촘한 논리와 구조적인 시장 변화를 바탕으로 나온 건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흐름을 파헤쳐 볼 거냐? 첫 번째, 과거 메모리 시장의 낡은 규칙이었던 PBR부터 시작해서요. TSMC는 대체 왜 달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밸류 확장의 신호들, 판을 엎어버린 AI 시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새로운 법칙 PER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과거 메모리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아주 오래된 룰, 바로 PBR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과거 메모리 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은 늘 PBR이라는 아주 깐깐한 잣대만 들이밀었습니다. 수익성을 보는 PR은 왜 안 썼냐고요? 간단해요. 메모리 산업이 너무 롤러코스터 같았거든요.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실적도 미친 듯이 출렁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잖아요. 내년에 도대체 얼마를 벌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로나 평가하자 하면서 PBR 방식을 썼던 거죠.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주황색 선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미국 지수고요. 붉은색 선이 삼성전자 메모리의 영업이익이에요. 와, 두 선이 무슨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아무리 기술력이 날고 기어도 결국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에 회사의 이익이 완벽하게 멱살 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꺾이면 실적도 무조건 박살나는 운명, 그게 바로 과거 메모리 산업의 뼈아픈 한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 TSMC는 도대체 왜 달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바닥에 있으면서도 대만의 TSMC는 항상 PBR의 굴레를 벗어나서 PER 프리미엄, 즉 이익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집 짓는 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과거 메모리 회사들은 선증설 후 수주, 그러니까 일단 허벌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부터 쫙 지어놓고 제발 사가라고 기다렸단 말이죠. 반면에 TSMC는요, 선수주 후 증설입니다. 철저하게 고객이랑 계약서 도장 딱 찍고 선금 받은 다음에야 맞춤형 집을 지어준 거예요.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으니 시장이 좀 얼어붙어도 재고가 쌓일 일이 아예 없는 거죠. 그 사업 구조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삼성전자 그래프랑은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주황색 거시경제선이 막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붉은색 선인 TSMC의 이익은 아주 굳건하게 혼자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둔화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이 미친 안정성, 이게 바로 시장이 TSMC한테 당당하게 PER 밸류에이션을 안겨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머리를 딱 스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메모리의 그 지긋지긋한 PBM 법칙이 도대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한계를 맞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의 상식이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시장에 나타난 밸류 확장의 신호, 그 역사적인 한계, 돌파 현장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처져 있던 오래된 천장에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 안 들리시나요? 화면에서 저기 위로 거침없이 정말 폭력적일 정도로 뚫고 올라가는 붉은색 선을 한번 보세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SK하이닉스 주가는 저 회색 밴드, 즉 역사적 PBR 상단에만 닿으면 귀신같이 튕겨져 내려왔거든요. 절대 못 넘는 한계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AI 사이클이 터진 이후에 저 단단했던 천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로는 도저히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현상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 메모리 호황기에는 주당 순이익인 EPS가 막 오르면 시장에서는 어차피 저거 곧 꺾일 사이클이야 하면서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반대로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익이 미친 듯이 급등하는데 평가 가치인 PER도 등달아서 같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호황이 아닙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아예 레벨업해버리는 구조적인 가치 확장 국면에서만 나타나는 진짜 엄청 희귀한 신호거든요. 네 번째 챕터, 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메인 이벤트죠. 바로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도대체 뭐가 메모리 반도체의 DNA 자체를 이렇게 싹 바꿔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든 걸 뒤집어버린 AI입니다. 처음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고성능 GPU랑 HBM 성능만 무식하게 올리는 스케일업에만 목을 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거대한 생성형 AI를 감당하려면 일반 서버용 D램이나 초대 용량 SSD까지 미친 듯이 필요해지는 스케일 아웃 단계로 훌쩍 넘어와 버렸어요. AI의 축복이 메모리 산업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요는 전 제품으로 폭발하는데 공급이 이걸 절대 못 따라가요. 왜냐고요? 돈 되는 HBM 만든다고 공장 라인을 싹 다 차지해버렸고 이제는 진짜 물리적으로 새 공장을 지을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공급이 딸리니까 다급해진 건 누굴까요? 바로 빅테크들이죠. 메모리 못 구하면 자기들 수십조짜리 AI 프로젝트가 다 올스톱되니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메모리 회사들한테 제발 팔아달라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2, 3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덜컥 맺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결론은 딱 하나로 보입니다. 허구한 날 사이클에 휘청거리던 메모리 산업이 마침내 TSMC처럼 완벽하게 변모했다는 겁니다. 텅 빈 공장부터 지어놓고 제발 사가라고 기도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단연 계약 꽉꽉 채워놓고 주문이 밀려 터질 때만 라인을 돌리는 선주후 증설 구조로 완벽하게 진화한 거예요. 거시경제의 칼바람을 그냥 여유롭게 튕겨낼 수 있는 진짜 배기 체질 개선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새로운 산업에는 새로운 법칙이 필요하겠죠. PR의 시대입니다. 산업의 뼈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가치를 재는 저울도 당연히 통째로 바꿔야 정상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불확실성이 컸던 과거에는 PBR이라는 방어적인 낡은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계약이라는 든든한 백에 구조적 성장이 확정된 미래의 메모리에는요, 당당하게 이익에 기반한 PER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드디어 메모리가 번 돈을 온전히 그 가치로 인정받는 진짜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이 논리, 메모리 산업의 이익 퀄리티가 파운드리급으로 높아졌으니 이제 PER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이 패러다임을 삼성전자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 새로운 멀티플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목표 주가가 무려 17만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 사이클의 가장 맨 앞에서 그 압도적인 HBM 경쟁력으로 이익의 질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린 기업이죠. SK하이닉스의 이 완전히 새로운 밸류에이션 패러다임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분석 맨 처음에서 봤던 그 경이로운 숫자,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오를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체질과 새로운 룰이 만들어낸 아주 필연적인 결과값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더라 하는 뻔한 전망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재평가받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그 지긋지긋한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유령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는 반도체의 문법. 여러분의 관점은 과연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불꽃이라도 튀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